자, 어제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 갑니다. 그런데 언론들 기사가 완전히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끝, 연말 인하 가능성도.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언론이 할 말입니까? 윤한영 기자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 끝났다는 의미 아니야. 3.75 열어둬야. 3.75가 뭔 소리야. 경기 침체 물가 전망 고려 시 동결한 듯. 국채금리도 전국악 하락. 추가 인상을 낮게 본다. 미 고강도 긴축 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네이버예요. 네이버의 댓글에서도 장난이 아니에요. 맨 위에 있는 것만 그냥 긁어온 거거든요. 기자가 기사 안 쓰고 소설을 쓰네. 환율 오르면 서민만 죽어나간다. 수입 물가는 무조건 오르고 집값 안정 위해 서민을 제물로 삼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위에서 내리라고 했나 보네. 이러니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네. 꼴값하고 있네. 미국이 5.5까지 말하는 상황에 저런 것들이 나라 일을 한다니. 기레기야. 네 소설은 결국 부동산이겠지. 이게 지금 네이버 댓글입니다. 자, 네이버 댓글에 알바들이 풀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런 댓글이 달려요. 시민들도 다 알아요.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경기 침체 빨간불. 기준금리 일단 멈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먼저 고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권의 압력을 받은 겁니다. 물가가 다시 뿅 꼬리를 들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니 지금도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1.25%나 기준금리 미국이 더 높은데 여기서 한번 쉬어간다? 미국은 다음에 올릴 건데요. 못해도 0.25 올릴 건데요. 0.5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쉬어간다? 이거는 정부의 압력에 백기를 든 겁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에요. 물가 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곳입니다. 이 댓글도 가져와 봤는데요. 부동산 살리려고 진짜 경제를 다 망칠 셈인가? 경제의 개념이 있긴 있냐? 윤재양아, 천공한테 물어봐야 해.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 그냥 내려와라. 한미 금리차, 자금 유출, IMF 전조 기대하시라. 윤석열이 나라 순식간에 말아먹었다. 세계 경기는 호조인데 우리나라만 폭망. 이게 다 윤석열과 국짐, 개검들, 언론들 다 천벌받을 거다. 이런 댓글이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 연준 다음 달에도 0.25% 인상 시사. 이게 경향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어제 신문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다 알아요. 한국은행에서 몰랐을까요? 아는데 동결했다?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오늘 환율입니다. 오전에 환율을 꾸역꾸역 누르더라고요. 어제도 환율을 꾸역꾸역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누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치솟기 시작하죠. 못 막아요. 인위적으로. 돈을 얼마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거 돈으로 외화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짓을 윤석열은 할 거예요. 환율이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갈 일은 없는데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정부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왜 금리를 동결했는가? 부동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시중금리를 정부가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나오는 기사 헤드라인들 좀 보십시오. 집 급매 팔리자 바뀐 시장, 스멀스멀 주는 집값 하락세. 펌프질이 시작됩니다. 월세 뛰고 대출금리 주춤, 아파트 전세 다시 늘어. 전세값 하락이 집값 하락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값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 언론이, 한국경제가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억지로 금리를 억눌러서 약간의 그래프가 바뀌면 경제지들이 이딴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 펌프질이에요. 강남 급매물 팔리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 인기 꿈틀. 자, 부동산 시장이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언론사들이 이런 식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 여파, 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낙폭 둔화됐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급매물 다 빠졌나? 한결같죠. 자, 정부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죠. 한국은행도 압박해서 기준금리까지도 동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저 경제지들의 펌프질에 속은 호구들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살짝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경제지들은 저딴 식으로 바닥 찍었다, 사라 사라, 펌프질하는 기사를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25에서 멈췄어요. 미국 4.5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4.75. 1.5% 기준금리 차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뻔하죠. 0.5% 올리는 순간은 만약에 그냥 한 방에 5% 찍잖아요. 환율 어떻게 될까요?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천만 달러까지 달러 채권 발행 가능하다. 이 얘기가 뭔지 최백원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홍사원의 경제쇼에 나와가지고 요거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달러를 신고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 금융선진화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근데 지금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잖아요. 나가는 달러는 있어도 들어오는 달러가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역이 박살난 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일을 더럽게 못하는 게 외환 보유고에서 티가 팍팍 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달러를 막 쓰고 있으니까 티가 더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러 입출금이 자유로우면 해외 달러가 들어오기가 좋다는 겁니다. 해외 민간 달러가 막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전 신고 없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달러가 쌓여요. 그리고 시중에 달러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무역 박살나서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가 부족한 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좋다는 거예요. 달러가 쌓이니 경제 좋다고 속이기도 좋다는 겁니다. 이걸 금융선진화로 포장을 한 거예요, 이 정부가. 우리도 막 미국같이 금융으로 먹고 살고 선진국 된 것처럼 포장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달러가 언제든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편하게 만들어주면 언제 빠져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0조씩 굴리는 해외의 해치펀드 놈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사전 신고 없이 달러 문을 열어놨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헤지펀드 애들이 쓱 들어와서 장난치기 쉬운 시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달러의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외국으로 다 빼돌릴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는데 이거 찔끔찔끔 언제 빼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뭉태기로 들어와서 시장 건전성을 박살내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달러 문을 열어버리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외환 위기. 자, 다른 선진국들이 달러 입출일을 빡빡하게 관리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걸 풀고 있어요. 풀어버려요. 지금 자기네들이 경제정책을 못해서 달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드는 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헤지펀드, 검은머리 외국인들 달러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라 망한 거 줍줍하기 좋게 만들려고, 이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짓이 바로 달러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공공기관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반발이 너무 심해서 쉽게 못하고 5년 내에 빼먹어야 되는데 오래 걸리고 한 방에 많이 못 빼먹어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민영화 빠꾸하고 소송하고 이러는데 외화로 장난치는 건 일반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다 빼먹히고 난 뒤고 IMF가 똑똑똑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들 한탕 거하게 먹기 좋은 축제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짧고 굵고 이렇게 해먹기 좋은 환경을 지금 이렇게 달러의 문을 열어주는 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국간이 찼을 때 빼먹고 국가 망했을 때 싸게 줍줍하는 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 해외 헤지펀드들, 검은머리 외국인들 돈을 조 단위로 벌어갔습니다. 이게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최백은 교수가 해준 말이에요.
단순히 달러의 문을 열어서 한국에 있는 돈을 달러로 해외로 빼돌리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뭉치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뭉치 달러가 막 들어오면 외환 보유고가 마치 있는 것처럼 허상이죠. 허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보유고 아주 괜찮네. 문제는 그 외환보유고가 한국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환상으로, 허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자기들의 경제 실정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탕 해먹기 너무 좋게 만드는 짓. 선진국들이 멍청해서 달러 입출입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마저도 풀어버린 겁니다. 나라 경제가 위태롭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투기 자본이 들어옵니다. 주워먹기 좋겠다. 윤석열은 지금 나라를 박살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지. 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떠들어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가. 준비하십시오. 각자 도생입니다.